지금 국힘 정치권에 무서운 정보지글이 돌고 있는데 충격입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 명을 국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폭로가 지금 국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만희를 직접 참교육할 때 윤두창이 막아준 보훈으로 국힘 경선이 뒤집어진 것이란 부분인데, 이런 밭글이 돌고 있습니다. 홍준표 신천지 윤석열 도왔다는 말 사실. 국힘 당내 정가운계 자유통일당원 위장 잔입 이중당원도 사실. 전환길과 세이브코리아 신도들의 대거 입당도 사실. 신천지와 가장 가까운 현역 의원 윤상현 정가운계 윤어게인 전환길 세이브코리아 극우 종교단체 김건희계 장동혁 지지. 전대는 계엄 찬성 반혁신파 대 계엄 반대 혁신파 구도 속 친한동훈계 계엄 반대 통합혁신 DJ계 장성민 계엄 반대 삼성 상무 출신 여성계 야양저로 분류. 이중 전현직 친한동훈계 셋 호남 출신 둘 등 이중 친윤 주류 내란팀 신천지 등 2단 종교계 김건희계 전환길계가 장동혁 지지. 계엄 옹호파인 김문수 장동혁의 당대표는 내란 정당으로 해체 위기 맞음. 국힘당 지도부 현재 전대 방향 목표를 못 잡고 허우적거림. 이런 가운데 국힘 지지율 17% 추락. 네,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 국힘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에도 아직 정의는 살아있는가? 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당무감사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쌍권을 잡으러 간다. 깜짝 놀랄만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권영세는 이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고요. 이양수는 그때 이제 황우여가 안 한다 그래가 내려놓고 가는 바람에 그때 선관위원장을 임시로 맡아가지고 요걸 통과시키는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관위원장 명의로 막 이제 포스터 붙고 막 이랬죠. 고 이양수입니다.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으면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권영세의 지역구 용산, 그리고 이제 이양수의 지역구 속초, 양양, 고성이거든요. 야, 지금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들이 궁뎅이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때 우리는 계속 얘기했던 게 쌍권이 문제다. 권영세, 권성동 둘이서 당을 망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권영세만 갑자기 두드려 맞고 권성동은 빠져 있어?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이 미안했는지 나는 죽여라라고 같이 나옵니다. 자, 뉴시스 권성동 당무감사의 편향적 결정을 했다. 나도 징계 회부하라 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반발했지만 사실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잔뼈가 굵은 권성동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쌍권 입장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건데 저게 터지자마자 전화를 엄청 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 이제 출입하지 않는, 예전에 국민의힘 출입하던 기자나 이런 친구들은 저 소식을 몰라.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일단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게 이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자기 백브리핑까지 다 했습니다. 그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맞다. 그 이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른 당 인물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는 선출된 후보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당에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항목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지난번 그 대선 때 했던 얘기잖아. 이걸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제야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당원 단계에 규정돼 있는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당내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이게 이제 약간 함정인 게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무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한 번 소개를 했었나 뭐 그런 정도는 있을 텐데 무시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용태가 뭐 해봐야 저 그냥 쇼예요, 쇼. 저 하나 많아야 아무도 겁내지 않아. 당무감사위원회에 있는 뭐 그 사람들 누가 임명했는데 어차피 다 쌍권이 임명한 거예요. 개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엉뚱한 일이 터진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훑어봤더니 왜 그랬느냐.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왜 갑자기 저렇게 용기를 내게 됐느냐.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봤더니 일단 이 사람의 이력을 봐야 됩니다. 끈의 정부 시절에 검사 출신인데 끈의 정부 시절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치 이력이 잘 안 풀렸어요.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데 박근혜 정부가 망해버렸잖아. 그래서 거기서 커리가 꼬였어. 그래서 약간 일종의 야인처럼 이제 여권 주변에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여권 주변에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뭘 하느냐. 공천관리위원을 합니다. 거기에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요. 뭐 물론 이제 뭐 센 자리긴 하지만 민주당으로 치면
보면 이제 박영훈도 할 수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럼 정말 별거 아닌 자리군요. 졸라 세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박영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센 건지 아니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 예. 근데 그때 미래통합당의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공관위원이면서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이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같이 해요. 네. 갑자기 약간 그 당직자로서의 체급이 올라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총선, 작년 총선이죠. 2024년 총선. 그때도 공천관리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 당내에서 이 커리어로 풀린 거야. 계속 공관위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왜 이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전당대회가 어저께를 기점으로 사실상 구도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한동훈의 드랍. 한동훈의 드랍으로 사실상 김문수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쌍권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당무감사위원장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새 신임 당대표. 신임 당대표는 김문수야. 근데 쌍권이 그때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수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면 난 뭐를 해야 될까? 곧 다가올 새 대표를 위해서 모가지를 딱 쳐가지고 여기 쌍권의 목이 있습니다. 요렇게 세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유일준도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면 게임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럼 네. 국민의힘이 아니야. 네. 당무감사위원장은 이거를 권고하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예. 최종 결정을 못해. 누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윤리위원장한테 넘어갑니다. 당 윤리위원장한테 이 사안이 넘어가면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윤리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상원 변호사인데 여상원 변호사 혹시 종편 챙겨보시는 분들 얼굴이 익숙할 수 있어요. 머리 하얗고 좀 그런 분이거든. 근데 이 양반이 서울대 법대 77학번입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 그러면 걸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원권 정지 3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3년은 좀 너무 세고 6개월? 3년은 넘기다가 또 여기서 나옵니까?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자체가 부당하다. 통과할 수 있지. 라고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싸움인 거예요. 예. 결국 이게 초반에는 전환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쌍권의 처분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하느냐?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사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 예. 승인을 안 하면 또 나가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검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의원 대부분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위중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힘 다수 의원들은 특검 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할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